아직도 사회공헌이라고 하면 대기업에서는 김장, 연탄봉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죠. 사회공헌은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는 좋은 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테나 살롱의 첫 번째 호스트를 맡게 된 CJ 대한통운의 윤한득이라고 합니다. 2월과 3월 두 달에 걸쳐서 저희는 CSR과 CSV 테마로 사회공헌에 관련된 서적들을 읽고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. 넥스트 챔피언을 보시게 되면 경쟁 없이 지속 가능한 시장을 창조하는 CSV 전략,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장을 어떻게 사회공헌적으로 접근을 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. 저희 안테나 살롱에서는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공헌이 좋은 일만 한다, 좋은 일이 좋은 일이다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가를 가장 제일 먼저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. 마켓 시장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어서 이 쪼그라든 이 시장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. 쪼그라드는 경제 구조면 뭐냐, 새로운 시장을 확장하는 지역 밀착적이고 실패 가능성이 적은 경영 방법론이 필요하다.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시장인데 여기에서 신시장을 우리가 개척을 할 수 있을까? NO라는 거예요. 물론 뭐 여기 틈새 시장은 있겠는데 그 틈새 시장이 정말 기업이 들어가서 수익을 얻을 정도의 비즈니스 터전인가는 물음표인 거죠. 예전에는 일사일촌 뭐 이렇게 해갖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뭐 이해관계자랑 뭐 잘 하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줄어들게 되고 뭐 노조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냥 우리 착한데 왜 그래, 우리 왜 건드려, 약간 이런 수준에서 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는 시니어를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시니어들만 이렇게 배송할 수 있는 지역을 아예 지역 할당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한다거나, 혹은 아니면은 시니어들은 일반 배송원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인건비를 줄여서 수익을 늘린다거나, 약간 이런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접근하고 디벨롭을 해야 될 때가 왔다. 지금은 좋은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좀 더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익성을 높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는 사회공헌이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. 기업에 관해서도 믿지도 않고 사회공헌에 대한 브랜딩도 잘 안 잡혀져 있고, 근데 아직도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 지속성 있고 진정성 있고 임직원이 참여하는 걸로 하면 된다. 근데 이제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되버린 거예요. 임직원이 더 이렇게 참여해요, 우리 진정성을 갖고 해요 라고 하는데 그걸로는 이제 어필이 되는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. 이게 어떤 거예요 라고 할 때 바로 아, 이거 되게 좋은 거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굉장히 좋은 모델. 그리고 그 모델을 할 때 이게 대기업만 좋은 게 아니라 소상공인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, 소상공인의 성장이 대기업의 신규 아이템 개발이 되고 이게 결국엔 리스크 저감이 된다,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면 잘하고 있네?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은 대기업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. 조직 문화라고 애둘러서 말하지만 이번에 KPI 어떻게 잡으셨어요? KPI? 역시 영상 때문에. 사회공헌의 일은 대부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성과가 안 나. 3년 동안 성과가 안 나는데 5년에 갑자기 툭 튀을 수도 있고, 그런데 이게 1년 내에 성과를 내야 돼. 그러니까 뜸이 들기도 전에 계속 밥통을 열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. 대중들은 대중대로 쟤네 홍보하는 데 이용했다. 그리고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대로 이게 좀만 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다. 위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대로 야, 돈을 그렇게 주고 이렇게 했는데 너는 밥도 제대로 못 지어? 라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. 임원의 준말이 뭐의 준말인 줄 아세요? 임원의 준말. 임원의 준말은 임시 직원이라는 뜻이에요. 왜냐면 2년이나 3년마다 바뀌어요. 그러니까 모든 KPI 이런 것들이 2년 내지는 1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로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게 2년, 3년 내에 그 임원이 바뀌게 되면 모든 게 다 갈아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기업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아닐까.
시험에 대해서는 계획이 뒤에 말씀드렸던 혼용이라기보다 기업에 이익이 되는 부분만 그래서 바라보자면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임직원들이 생각하는 CSR팀, CSV팀은 봉사활동 운영하는 팀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 어디 가서든지 그냥 여담으로 가서 봉사활동하는 사람입니다. 여전히 저 머릿속의 개념은 사실 아직까지 혼재되어 있어요. 무엇이 맞는 것일까? 워낙 많은 그 전문가분들이 CSV가 좋다, 뭐 CSR이 좋다, 이게 맞다 안 맞다 하지만 누구시든지 이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은 CSR이 봉사활동은 아니다. CSV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한 5년 될래나? CSV라고 하면 사람들이 몰라서 CVS냐고 막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었어. 그러니까 CRS야? 뭐 이러고. CSR 팀은 봉사활동 팀이다 라고 지금 잘못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, 사회적 뭐 책임 이런 거 그냥 없을 때 일사일촌 프로그램, 그러다 보니까 사원들이 가서 벼 베고 같이 놀고 막걸리 드시고 그냥 그렇게 가서 하는 게 그냥 문화였었어.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외국에, 미국에 있는 CSR 문화가 이렇게 있는데 뭐야, 얘네들 기업이 그냥 지역사회 뭐 고창 이런 데 가고 도와주는 거잖아. 우리 옛날부터 하고 있었잖아 라고 인식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, CSR 팀은 봉사하는 팀이 돼버렸어. CSV라는 그 영역이 더 확고해지고 커질 것 같다라고 보시는 CSV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제 뭐 CSV가 지속 가능 경영 팀이 된다. 요거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은 지속 가능 경영 같은 경우도 그냥 말 뜻대로 풀어보면은 이 회사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. 지속되기 위해서 ESG, 그러니까 뭐 환경, 거버넌스, 뭐 이해관계자 이런 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. CSV로 가치, 재무적인 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는 사회적 책임을 다 했을 때 당연히 전 뒤따라오는 거라 생각해요. 그리고 그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ESG. 결국에 이 지속 가능 경영을 이제 방법을 추구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CSV처럼 재무적인 가치가 나중에 사회적 가치랑 같이 이렇게 창출이 되지 않을까. 여기 한옥 담당자분들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희 완전 이제 막 궁금한 게 많잖아요. 물어보면 다들 진솔하게 얘기해 주니까. 이런 얘기 딴 데서 안 해. 다 B야. 이게 다 B 막 그 기생충처럼 이렇게 하고 말해. 내가 이거 끊으려고 막 CSV 임팩트 투자 늘리고 있다고 막 계속 말했는데 갑자기 다시 또 막 이렇게 하고